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가 올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참여가 부진할 것이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신청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3만 3천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여전히 웃돌 거란 전망인데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이 목표치의 6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란 정부가 쌀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쌀 생산조정제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신청 면적이 3만 3천 헥타르로 가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 면적인 5만 5천 헥타르의 6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신청 면적인 3만 962 헥타르보다는 2천 헥타르 늘어난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농지 매입 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등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면적 3천 헥타르를 합치면 올해 총 3만 6천 헥타르의 논이 휴경하거나 다른 작물 재배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평년 수준의 작황대로 논 10아르당 530kg의 쌀이 생산된다면 쌀 17만 5천 톤을 사전에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올 봄만 해도 쌀 생산조정제의 농가 참여가 매우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수확기 80kg에 15만 3천 원대이던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19만 3천 원대로 껑충 뛰어 올랐고 가격 강세는 올해도 이어져 6월 말 기준 1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쌀농가들이 재배 작물을 쉽사리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농협과 생산자 단체도 농가 신청을 적극 독려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고 결국 농가 참여를 이끌어내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16년도, 17년도에 2년 동안 자율적으로 생산 조정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또 농가들도 이제 작년에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들 재배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이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원활하게 키워 판매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재배 기술과 판로,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량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수매를 이제 금년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조사료의 경우에는 농협하고 축산단체에서 4천 헥타 정도의 물량을 책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쌀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량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평년작을 기준으로 올해 쌀 6만에서 7만 톤이 과잉 생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과수 화상병 발생 규모가 무려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7월 초지만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발병 규모를 뛰어넘은 겁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농촌진흥청의 화상병 발병과원의 매몰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연구시설 마련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어 130건에 달하지만 농촌진흥청 등 방역당국은 화상병 대책 마련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3일 기준 화상병 발생 규모는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과 충남 천안시, 경기 안성시 등 전국 5개 시군 130농가 89.3헥타르입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67건, 48.2헥타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화상병은 보통 8월 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의 나무는 모두 베어 땅에 묻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피해 농가 손실보상금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5년 약 87억 원이던 손실보상금은 지난해엔 20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농진청은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95억 8,8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피해 규모로는 이미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결과가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방제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화상병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연구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와 차단된 연구실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와 차단되지 않은 곳에서 화상병을 연구할 경우 병원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상병 연구를 하다 외부로 병원균이 확산될 경우 연구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농진청이나 농업계 대학의 연구실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실험실 밖에서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병원균이 또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서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신중한 상태고요. 농진청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연구시설 설립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사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착공한다 해도 완공까지는 3년 이상이 걸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적용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역대 최악의 화상병 발생으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연구시설이 없어 화상병이 어디서 발생했고 어떻게 전염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매년 6월 무렵에 돼지고기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6월 돼지고기 값이 예년보다 21%가량 낮아 한돈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돼지고기 값이 유례없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제외한 돼지고기 평균 도매값은 지육 1kg당 4,2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6월 돼지고기 평균값인 5,357원보다 21.6% 떨어진 수치로 4,113원을 기록했던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값 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비 부진을 꼽습니다. 경기 침체로 각 가정의 소비 여력이 줄었고 회식 등도 감소해 돼지고기 판매가 정같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정 내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이 1.9kg이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4kg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가공업체들의 국산 돼지고기 구매량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 값이 높은 시기에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등 육가공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돼지고기를 외국산으로 대체한 업체들이 많아서입니다. 제육볶음이나 햄 소세지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앞다리, 뒷다리와 같은 이런 부위를 대부분 수입육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위의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 재고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계속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가격 하락에 놀란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선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돼지 등급제 개편, 돼지값 안정화를 위한 연중가격제도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습니다. 한돈협회는 우선 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돼지고기 수매 사업을 펼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농가도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초에 대의원총회에서 예비 수급 조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이번에 우리 한돈 나눔 행사에 서고자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앞다리살 100톤, 뒷다리살 900톤가량을 구매해 전국의 보육원과 양로원, 복지회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의 농가들이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전국적으로 90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올해는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상정보 사전 통보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젖소 농가. 최근 들어 한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축산 농가의 일손이 분주해졌습니다. 젖소들은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 산유량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어 틈틈이 더위를 식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상청 일기예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오르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가 더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폭염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기상청 정보를 매일 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그 다음 날 덥겠구나. 막연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환풍 시설이나 안개 분무 시설을 가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문자도 지수가 내 지역이 높을 것 같으면 문자를 보내주고 적색 경보, 녹색 경보를 다 알려주니까 그 점이 굉장히 올여름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폭염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이란 기상청 동네 예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가축 더위 지수를 바탕으로 폭염이 왔을 때 가축을 관리하는 방법과 지침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축산 농가가 가축 기상정보 시스템에 가입하면 가축 더위 지수 단계별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의 5단계 정보를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료급여와 스트레스 저감 기술, 축산 내부 환경 조절 시스템 등의 대책도 함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시스템은 동네 예보와 연계한 최대 3일까지 3시간 단위의 가축 더위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는 사양관리 지침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그 사양관리 지침을 적용하시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 기상정보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한우리에 들어가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하면 축산농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가축 기상정보 시스템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축산농가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상 방역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기관별로 각 단계별 긴급 행동 지침을 직접 대응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료를 채취할 때 생물 안전백을 사용하는 등 관계자들이 ASF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조치 방법을 완전히 숙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한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에 특히 취약한 대상자들은 지역 보건소의 방문 보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도내 무더위 쉼터 2,458개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현황과 위치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경로당에는 냉방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신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특용작물에 대한 제3기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경상대학교 노일래 교수와 땅심살리기연구원 석종욱 소장 등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초청됐으며 안정적인 귀농귀촌 전략과 신규 농업인을 위한 농지 제도 등 기초 이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활용해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에이텍견학, 농업기계교육 등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노지감귤 8개소를 대상으로 병해충을 예찰한 결과 총체벌레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평년 기온이 높아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각 농가들에게 종합살충제보다는 전용 약제를 살포해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총체벌레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이맘때 간식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가 있죠. 바로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어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먹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는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여름철 입맛을 돋아줄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서 9월이 제철인 옥수수는 맛이 좋고 포만감이 커서 여름철에 가장 사랑받는 대표 간식 중 하나인데요. 간식인 줄만 알았던 옥수수가 사실은 버릴 게 하나 없는 건강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옥수수 알맹이는 단백질과 당류, 섬유질 등이 고루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대개 차로 끓여 마시는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비뇨기 계통의 염증 해소에 탁월하고요. 또 옥수수 속대에는 잇몸약의 주 원료가 되는 베타시토스테롤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속대는 보통 보리차처럼 끓여서 사용하는데요. 이 끓인 물을 식혀 가글에 활용하면 잇몸 질환과 구내염 예방 및 치료에 매우 좋습니다. 단 한 번 삶은 속대는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므로 재활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옥수수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라이산과 트립토판을 우유가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수수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양을 제한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옥수수의 효능 정말 놀라울 만큼 다양한데요. 최근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쪄가지고 다 따요. 맥주 안주로 먹든지 또 밥에다 넣어 먹든지 아니면 호박죽 같은 데 끓일 때 그런 데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또 씹히는 맛이 있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옥수수가. 옥수수는 강불에서 20분 정도 삶아주면 되는데요. 옥수수 꼭지 부분을 자르지 않고 같이 넣으면 단맛이 우러나와 맛이 더욱 좋습니다. 또 말려둔 옥수수 수염은 보리차처럼 물 1리터 정도에 옥수수 수염 10g 정도를 깨끗이 씻어놓고 끓여주면 옥수수 수염차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옥수수 손질법도 있습니다. 옥수수는 껍질을 벗기면 빠르게 영양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먹기 직전에 껍질을 벗겨야 하고요. 알맹이를 손질할 땐 칼이 아닌 손으로 직접 빼는 게 좋습니다. 옥수수의 영양분은 배아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알맹이를 손으로 빼야 배아가 함께 떨어져 나와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옥수수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한 번 찐 옥수수는 열을 식히고 굽기 전에 먹을 만큼 나눠서 얼리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